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오전 11시 30분을 넘었습니다. 요사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지방법원장 등 아주 고위직 판사들이 법원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 무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있었던 양성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니까 직접 판사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고 구속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판사들도 피부로 검찰 수사의 압박을 느끼니까 비로소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법치 국가니까 이 법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바로 독재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든지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는 독재라는 공개적인 선언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삼권 분립을 위반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한다든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방향을 지시하는 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법치국가인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집단 살인사건 주범을 지칭을 할 때 범인이라고 했다가, 그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데 범인이라고 했다가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범인이 맞죠. 그러나 확정 판결되기 전에 어떻게 범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요사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사법부의 독립을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허물고 있는 아주 위험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을 쓴 사람은 사법부 내부,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14,700자의 글이니까 상당히 긴 글입니다. 논문에 가까운 글이네요. 김시철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올렸습니다. 이분은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동향 등을 파악해 정리한 6건의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 이를 근거로 검찰은 양성태의 법원 행정처가 이 재판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부장판사 이메일 확보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각종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글이 전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양승태 행정처의 재판 개입 등과 관련된 내용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125건의 이메일을 압수했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는 125건 이메일은 담당 재판부 내부 구성원들이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일 뿐 영장에 기재된 피의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별건 압수라고 했습니다. 별건 수사. 별건 수사라는 말에서 별건 압수란 말이 또 나왔네요. 별건 수사는 어떤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그것이 혐의가 없다든지 수사가 벽에 부딪히면은 다른 걸 수사를 해가지고 피의자를 압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건 수사는 불법 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새 영장을 받지 않고 기존 영장으로 집행을 했다. 한번 집행된 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효력이 끝난다는 게 대부분 판례인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을 저질렀다. 면서 판사 압수수색에서조차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판사한테도 이렇게 위법적 압수수색을 하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어떻게 하게 되냐 하는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이메일을 압수한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은 한 번 집행이 됐는데 영장 집행 기간이 길어져서 2번 집행했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29일에는 이틀 전에는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원장이 또 글을 써가지고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 이를 바로 언론에 알리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이날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쓴 글이었습니다.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지난 8일 검찰 수사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 이런 분들의 글은 지금 사법부 안에서도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급 이상과 그 이하 판사들 사이에 이 시국을 보는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또 상당히 이념적 결사체처럼 보이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원 안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 사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가 이념 결사체가 되면은 이념을 헌법 해석 또는 법률 해석 위에 놓기 때문에 그 판결은 자기 편에는 유리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종의 계급적 파당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파당적 판결. 법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면은 그것은 일종의 계급 독재로 가는 길이 됩니다. 1인 독재나 군사 독재와는 질이 다른 계급 독재. 한 사회의 어떤 특정 계층이 권력을 장악하고 법을 그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계급 독재라고 하는데, 계급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이념이나 철학으로 무장한 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가려는
커다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계급 투쟁론으로 무장한 법률 전문가들의 존재입니다. 계급 투쟁론으로 무장한 법률 전문가들은 법의 존재 이유인 공동체의 보존, 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생명과 재산,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과는 저 멀리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편 세력을 위해서 법을 악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옥이. 법률 기술자는 많습니다. 한국은 참 법률 기술자가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출세에 야망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률과 철학이 있는 법률가, 균형 감각이 있는 법률가를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조선조가 망한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매달려 가지고 마지막 과거 시험 할 때는 약 16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16만 명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 과거 시험, 갑오경장 직전에 치러졌던 마지막 과거 시험에 16만 명이 응시했는데 몇 사람이 뽑혔느냐? 16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 응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7번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만약 과거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떨어져 가지고 독립투사로 갈 수가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망해가는데 16만 명이 오로지 과거 시험에 몰두를 해가지고 16명만, 그러니까 1000분의 1이죠.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과거 시험 합격자가 망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망치는 나라가 될까 걱정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권층을 이루는 기자, 검사, 판사, 귀족노조, 제왕적 국회 등등, 그리고 NGO, 이런 계층이 이념으로 똘똘 뭉치면은 법치는 죽게 되고 계급 독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시험 합격자가 망친 조선을 사법시험 합격자가 대한민국을 망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선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